자, 투데이 핫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정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압박 정책을 펼치는 사이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외국인들이 우리 부동산을 사들이고 있다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연수을 의원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취득세 중과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지금 정일영 의원 전화 연결돼 있으니까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정일영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잘 보내시고 계세요? 바쁘게. 네,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예. 그나저나 우리 그 정일영 의원께서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그 취득세 중과법을 발의를 하셨잖아요. 네네. 네, 어떤 내용의 법안인지 먼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요즘 부동산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걱정들이 많으신 상황인데요. 네. 보니까 또 외국인들이 최근에 아파트 부동산들을 많이 거래를 하고 그 매수를 했어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좀 금년 6월 달만 해도 부동산 거래가 한 2,000건 되는데 이게 최근 한 15년 동안 쭉 보니까 최대치인데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올해 들어가지고 최대치를 찍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외국인들이 2017년부터 20년 금년 5월까지 이렇게 쭉 보니까 외국인들이 국내 아파트를 사들인 게 한 7조 6,700억 원 정도 돼요. 어마어마하게 사들이네요. 네, 건수로도 한 2만 3천 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발의한 법안은 예. 외국인이 뭐 주택을 살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실거주를 안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제 그냥 사가지고 일종의 이제 투기성으로 사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현행 취득세율에 추가로 20% 더 세금을 내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추가로 20%를 더 낸다. 원래 이제 표준 취득세율은 한 1에서 4%잖아요, 원래가.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에 20%를 더 추가를 한다. 추가해서. 네네. 상당히 많이 올리네요. 네, 상당히 부담이 되죠. 그래서 이제 보통 실거주 목적으로 한 채 사는 경우는 해당이 안 되고요. 매수를 하고 나서 6개월 이내에 실거주 진짜 살지 않고 그냥 투기성으로 하는 경우에 그렇게 추가 과세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정 의원님. 네. 우리나라 상황 말고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들은? 예, 다른 나라들 좀 보면은 이제 뭐 일부 선진국들이 우선은 내국민 보호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조세 정책을 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싱가포르 또 캐나다 같은 경우도 20% 외국 사람들한테 추가 취득세 부과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정 의원님께서 발의한 그 퍼센트하고 똑같네요. 네,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뭐 외국인들이 주택 거래를 이제 하지 못하도록 신축 외국인들이 아파트는 주택을 못 사요? 뉴질랜드는? 예, 기존 아파트는 사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홍콩 같은 경우도 세금을 추가로 좀 부과하고 있고 호주 같은 경우도 좀 제한을 두고 정부에 신고하고 투자심의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뭐 양도소득세라든지 또 종부세 등도 이것도 다 이제 중과하는 그런 법안을 이제 추가 발의하겠다고 예고를 하셨는데 지금 뭐 어떠한 방향으로 나갈 예정이신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일단 취득세는 법안 발의를 했고요. 예. 이제 추가로 뭐 양도세라든지 이제 종부세 같은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하고 체결한 그 조세 그 이중 과세 회피 탈세 방지는 협약이 있거든요. 그 협약을 위반하면 또 안 돼요. 그래서 그 협약에 위반이 되지 않으면서 외국인들이 투기성으로 부동산 취득한 경우에는 종부세라든지 양도세라든지 우리 국민들께 말하자면은 부과되고 있는 것을 외국인들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국제 그 협약에 문제가 되지 않으면서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강구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내용 하나 더 좀 추가해서 좀 여쭤볼게요, 정 의원님. 네, 그 내년 1월 1일부터 그 1주택 1분양권에 대한 과세가 이제 시행될 네, 네, 거라는 그런 네, 내용에 대해서 이제 실수요자에 대한 그런 그 보호 방안을 강조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사실 분양권은 아직 형체가 없는 무형물인데 네, 그런데 세금을 낸다? 이게 솔직히 좀 거부감이 있는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네, 이 네.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죠. 그게 요즘 이제 부동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이제 대두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주택 한 가구에 한 집만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일반적인 정상적인 경우로 보고 네, 일종의 이제 투자 투기성으로 이주택 다주택으로 가는 경우는 좀 세금을 중과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분양권이 이제 내년에 세법이 시행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분양권이 주택처럼 이제 간주가 되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바로 그렇게 인정이 되면은 왜냐하면 지금 집 하나 가지고 있고 네, 조금 이제 다시 바꿔서 큰 집에 간다든지 뭐 집을 바꿔서 가는 경우에 분양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그 분양권을 주택으로 쳐가지고 그 두 주택으로 해서 1가구 중과세를 2주택이 하면은 돼버리는 거죠, 그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제가 부총리께도 얘기를 질의를 했습니다. 그 회의 중에 상임위 국회에서. 홍남기 그래서 부총리께. 네네. 예. 그래서 분양권을 취득한 후에 한 3년 정도 이거 유예 기간을 둬가지고 분양권을 3년 동안은 주택을 치지 음, 않고 세금을 중과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예, 3년 지나서 여전히 기존 주택 팔지 않고 또 새로운 주택도 이제 입주를 하게 돼가지고 예. 살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이주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제의를 직접 하신 거예요, 부총리께? 네네네. 그리고 아, 부총리께 질의를 했고 부총리께서도 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렇죠. 3년 정도 유예 기간을 두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겠다. 이게 법에 들어가지 않고 이건 이제 대통령령 시행령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시행령이 만들어질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잘해 주셨네요. 예. 네, 이건 실수요자 그리고 선의의 우리 국민들께서 집을 바꿔서 네. 이사하는 경우에는 보호를 받으셔야죠. 어, 다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모자라서 네, 이번에 정 의원께서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위한 행안부 특별교부금 5억 원을 확보했다고 이제 알고 있는데요. 이거 네네, 뭐 송도 주민들에게는 아주 반가운 소식일 것 같은데, 뭐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면서 앞으로의 또 추진 중인 그런 사업들, 그것까지 좀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네네. 송도 국제도시 209 지역이 이제 가장 먼저 개발이 완료된 지역이라서요. 네, 하수 관로가 10년 이상 경과되다 보니까 이제 노화되고 손상돼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이제 비가 많이 오는 경우에 이제 포토홀이나 도로 침수 피해도 일어날 그렇죠. 수가 있고 해서 예, 이번에 노 하수관로 정비를 위해서 특별교부금 한 36km 정도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예, 확보를 했고요. 10월 달에도 송도 사동 행정 복지센터 그런 특별 교부금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음, 세브란스 병원이나 GTXP 그다음에 바이오 산업단지 활성화에도 전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얘기가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새. 네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 이번에는 확실하게 세브란스 예, 병원 건립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예, 모든 것을 8월, 9월에 걸쳐서 좀 진행을 시키려고 지금 세브란스 측과 또 인천시와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인천 시민들을 위해서 계속 좀 이렇게 고생해 주시고 그리고 네, 이번에 PTSD 같은 경우도요. 예. 네, 이번에 발의하신 법안도 좀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좀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사안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연수울 의원과 함께 했고요.